네, 마켓 진단입니다. 오늘 돈 말씀 듣기 위해서 신한금융투자의 양기인 리서치 센터장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타이틀이 나갔습니다. 우리 시장이 달리 가고 있습니다. 동행이라는 뭐 가수의 그 노래 제목도 있는데 계속 거꾸로 가고 있고 오늘 또 뒷걸음질 치고 있네요. 자, 증권사들 올해 2014년도 전망을 보면은 대충 하반기쯤에는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.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하반기에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또 내셨어요. 센터장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? 저희 하방 증시 전망에서 이미 발표를 했다시피 3분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는 근거는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, 즉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것이죠. 그 사례로 최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쪽에서의 어떤 노이즈, 이런 분위기가 3분기에 어떤 그 신흥국에서의 어떤 조정을 예상하는 거고요. 저희 쪽에서는 이제 4분기에는 지금처럼 미국과 유로존 경기가 계속 좀 좋아진다면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이 수출 지표들이 좀 개선될 것이다.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식시장도 4분기에는 좀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를 때는 동행하지 못하고 또 조정받으면 같이 또 동행하고 이런 게 이제 매번 우리 시장의 그 병폐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3분기 정도는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, 특히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런 시끄러운 잡음들 염두를 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, 일단 기업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된다면은 그 굉장히 튼튼한 이 받침돌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기업 실적도 지금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의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요. 그 결국에는 기업들 수익성이 좀 일시적으로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?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, 그리고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 실시, 그리고 원화 강세,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좀 짓누르고 있는 3대 변수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우리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1분기, 올해 상반기에 지금 발표된 수출 통계치를 보면 원화 기준으로는 약 한 3% 정도 수출이 증가한 걸로 전년 동기 대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오히려 3% 줄었다는 얘기죠. 그 6%의 어떤 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인 부분, 즉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. 이 부분이 그 미치는 실적에 큰 훼손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,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2분기 실적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이 부분이 기업들 실적에 에너지들이 녹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.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의 문제점들을 한번 자세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데이터가 있습니까? 예, 이 준비한 차트는 우리 거래소 시장 전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. 2010년도 약 90조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. 이 당시를 100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013년 현재 그 말,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현재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포함된 파란색이 되겠습니다. 삼성전자, 현대차가 포함된 것들은 21%가 감소를 했고요.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할 경우에는 무려 절반으로 뚝 떨어진 53% 감소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이 정도로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염원에 불과하지 않겠는가,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얼마 전에, 근데 물론 이제는 이런 실질적인 수치나 데이터들, 그리고 또 이벤트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, 그것을 또 돌릴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 한번 보자면은, 얼마 전 이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습니다.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, 후보자가 배당 정책을 표명을 하면서 이제 기업 주주가치 제고를 좀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. 이 한국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또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. 정부에서도 요즘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,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자본시장의 적폐 이번에 좀 해소가 될까,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
우리 한국 기업들의 어떤 배당 성향, 즉 1년에 벌어들이는 어떤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배당 성향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1인당 그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에 진입한 국가로서는 창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대외 경기가 워낙 불안하고 IMF를 이제 겪으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를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. 또 하나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이 잘 나가는 기업들의 어떤 배당 정책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배당을 늘려라라고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배당 성향을 좀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. 네. 2013년도 배당 성향은 19%에 불과를 하고요. 최근 10년 동안 배당 성향은 22%입니다.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배당 수익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1%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죠.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 약 한 1.9% 정도였으니까 갈수록 배당 수익률은 우하향으로 좀 기울고 있다는 얘기죠. 사실 이렇게 갑자기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들은 국내의 금리가 워낙 낮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3%만 준다고 수익률이 3%만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금리 수준을 비트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네, 참고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네. 각국의 어떤 배당 성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작년 말 기준으로 MSCI 그 12개월 포워드로 그 배당 수익 성향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11.7%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. 미국과 중국이 32%, 일본이 28%, 영국이 52%, 대만이 48%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배당 상향의 어떤 심각성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에서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뭐 더 얘기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보면은 1년을 4분기, 1, 2, 3, 4, 4개 분기로 나누는데요. 뭐 4라운드까지 박싱 경기라면은 3라운드 좀 쉬었다가 4라운드에 이제 딱 뭐 카운터 펀치가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번 축구도 보니까 월드컵 때 러시아전하고 이제 후반 25분인가요? 예. 뭐 이영표 해설위원은 70분 정도 버티면 이길 수 있다. 결국에는 후반 막판에 가서 이번에 뒷심을 좀 냈습니다. 우리 증시가 과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힘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어디에 좀 두고 계십니까? 뭐 하우스별로 종합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높낮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다만 3분기를 고점으로 보느냐 4분기를 고점으로 보느냐의 어떤 차이죠. 3분기를 고점으로 보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4분기의 어떤 주식 강세를 예상하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경기가 지금처럼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효과가 3분기까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에는 바로 중국의 어떤 수출 경기 지표들이 좀 호전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같은 선진국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보다는 네.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에 어떻게 보면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.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 경기 지표 이 부분이 4분기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 내지는 체크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은 상저하고 스타일이신 거죠? 맞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전략은 이제부터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박스권 1900에서 2000 쪽 박스권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결국에는 보수적인 어떤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를 변수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 나가 있는 자금들이 미국 쪽 본토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확산될지의 여부.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즉 한국 같은 신흥국 쪽에서는
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가 조금은 둔화되고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전체 공산품을 100으로 보면 한 48% 정도를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미국이나 유로존 경기가 좋아졌을 때 4분기부터 중국의 어떤 수출 지표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느냐,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어떤 투자 전략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이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자, 이런 의미에서. 네. 사실 오늘 그 해외 IB 몇 군데에서 우리나라 주식 전망에 대한 좀 리포트를 중립 수준으로 좀 떨어뜨린 것들이 나왔네요. 예. JP모건이나 뭐,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도 그렇고요. 그런 맥락하고도 조금 맞물리는 것 같긴 합니다. 네, 사실 뭐, 신흥국들이 주식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현상들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.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우려하는 부분이 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, 네. 2004년도 8월 달부터 약 한 10달 동안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시절이 있었습니다. 이 시기에 보면 미국의 물가, 즉 금리 수준이나 그리고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네.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좀 매력적이었다는 얘기인데, 지금 상반기까지의 물가 수준을 보면 미국은 이미 2%에 근접을 네. 한 상태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언더 쪽이라는 얘기죠. 금리가 결국에는 미국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, 여기서 만약에 GDP 성장률까지 미국이 받쳐준다면. 한국을 추월한다면은 네.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스탠스가 어떤 모양으로 좀 연출이 될 것인가. 사실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워치하는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계속 좀 관찰을 해주시고요. 추적을 좀 해주시고 혹시 변화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. 신한금융투자의 양기인 리서치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